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의 이승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꽃이 만발한 좋은 날씨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랄까요? 그런 것은 이 날씨의 화창함과는 반대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적 갈등 관리의 측면, 그리고 직업적 다양성이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흔히 하는 말로 이과에서는 다 의대 가려고 하고 문과는 법률가가 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법률가가 많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법정 다툼도 많아지고 뉴스나 여러 소식을 보면 별별 시덥지 않거나 기한 일들까지 다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저 같은 경영 컨설턴트의 눈으로 보자면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관리가 아예 안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법률은 유럽에서 형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원을 따져봐서 보통 로마법, 교회법 이런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긴 연원을 따져보자면 크게 봐서 두 기둥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고대 로마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로마법과 교회법 이 두 가지가 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법체계의 토대인 셈이죠. 그리고 그 근본 원리를 따져봤을 때 교회법이야 교회에서 쓰던 거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로마법도 의외로 그 밑바탕에 신성함이 놓여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법은 원래가 성스러운 관념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로마인들은 도시국가 시절부터 제국을 이루고 경영했던 세월이 100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의 사회를 움직인 원칙은 피데스라고 부르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미덕이었어요. 이 피데스는 우리말로 옮기자면 신의 성실쯤 되거든요. 로마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자기 몫을 다 하고 가부장에게 잘 충성하고 반대로 가부장도 자기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서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쌍방간의 의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미덕을 그런 종합적인 도덕관념을 가리켜서 피데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사회의 유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꽤 다릅니다. 동양의 유교가 아무래도 지역과 가문의 색이 강한 데 비해서 로마인들의 피데스 또한 가문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이것은 좀 더 그런 가문이나 지역보다도 인간관계 중심이고 또 쌍방간에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거라서 우리 동아시아식 관시하고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이 미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게도 사회적 평판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높은 지위에 가기도 어려웠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협의와 조정이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 누구랑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바로 법정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권위를 인정할 만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조정을 먼저 부탁하는 식인 거죠. 그러면 그 어르신은 어떻게든 뭐 심한 경우에는 자기 사재를 털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해 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체면이 많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로마 사회 전체가 꼼꼼하고 대단히 촘촘하면서 역동성 있는 인간관계의 신의 성실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게 로마라는 제국을 작동하게 했던 하나의 원동력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뭐 갈등 관리를 다 조정을 해낸다고 하면 도대체 법은 왜 필요했을까요?
법이 왜 풀었을까라고 하면 그런 체면의 손상이라는 게 사회 지도자급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원로원 의원쯤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체면이 손상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더더욱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문제가 안 되게 이해관계 조정을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너무 크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침내 최종적으로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사제들이 개입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인간들끼리는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였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원래가 성스러운 것이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인간들끼리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조정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경한 짓이었죠. 그런 자는 아마도 애초에 그 사회의 높은 지위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법의 신성함을 거의 잃어버린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법정, 특히나 이런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의 수준의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이라는 그 공간을 보면 묘하게 교회랑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뉴스 같은 것을 볼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뭐랄까요? 중세적인 아우라가 있거든요. 재판관도 당장 독특한 옷을 입고 있죠. 이거 일종의 성의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법의 역사를 봐도 이런 맥락이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 왕이 재판정을 만드는데 그 공간을 죄다 백향목으로 깔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법이라는 게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최고의 권위라는 건 어디서 오겠어요? 당연히 신에게서 오죠. 그러자면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이 스스로 갈등 관리를 못하고 갈등 관리를 해줄 어른도 없고 여차하면 변호사를 찾거나 법원으로 달려가고 나라의 통치는 법률가들끼리 모여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스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서두에 로마인들은 신의 성실이라는 미덕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 법에서도 민사소송법 1조만 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민사소송법 1조에 바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로마법의 유산입니다. 민법의 이 문장은 영어로 in good faith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그 말은 라틴어로는 bona fides라는 말을 그냥 옮긴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이유는 국가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무서워서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은, 그 본질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기로 신 앞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본다면 법이 신성함을 잃는다면 그 구속력도 잃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 거죠.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각자 다들 나름의 꿈이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경영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 제가 늘상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영이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이런 현실과 성스러워야만 할 우리 사회의 이상과 각자의 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게 경영의 본질이에요. 이건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너무 중요하죠. 단지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성스러움,
존귀함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즉, 우리 사회가 좀 더 제대로 경영이 되려면 갈등이 있을 때 법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너무나 희박해진 어떤 진실함의 세계, 성스러움의 세계, 온전함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성찰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